이봐요 아저씨, 청소나 하시죠.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바쁜 거 안 보여요. 서울의 심장부 40층 초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이노테크의 회장실. 35살의 젊은 천재 최민준 회장의 고함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최민준 회장은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 최고의 보안 시스템이라며. 그런데 설계도가 사라져. 당장 경찰 불러. 아니, 국정원이라도 불러. 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책상 위는 아수라장이었고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차세대 AI 반도체의 핵심 설계도가 회장실 금고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죠. 한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경찰이 와서 둘러봤지만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금고도 강제로 연 흔적이 없고요. 최 회장은 그럼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거야? 내부에 범인이 있다는 거잖아. 당장 전 직원 출입 기록, 통화 내역 다 조사해.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틈으로 복도를 닫고 있던 늙은 청소부 김진철 노인이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회장실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김 노인이 회장님. 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누구야? 여긴 왜 들어와?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김 노인은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 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깊게 펜주름 기름때 묻은 손.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죠. 그는 어이 영감님, 청소나 마저 하시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 노인은 말했습니다. 범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최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그걸 누가 몰라? 딱 보아하니 심심해서 형사놀이라도 하고 싶은 모양인데 당장 안 나가. 라고 소리쳤습니다. 임원들도 킥킥거리며 김 노인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김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조용히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순간만큼은 평범한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회장실 내부를 꿰뚫어 보고 있었죠. 최 회장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내쫓은 저 늙은 청소부가 20년 전 지문 하나 없는 밀실 살인사건을 단 하루 만에 해결하고 귀신이라 불렸던 전설의 형사 김진철이었단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김 노인은 낮에는 청소부로 밤에는 탐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놓친 아주 사소한 흔적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김 노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보안팀은 전부 디지털 기록만 보고 있군. 하지만 사람은 언제나 아날로그적인 흔적을 남기지.
그는 회장실 바닥의 미세한 흠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금고 앞 카페 아주 작은 조각이 긁혀나간 자국. 평소 신는 구두로는 생길 수 없는 특수한 신발 밑창에서나 볼 수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등산화나 안전화 밑창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인데. 다음 날 그는 비서실을 청소하며 윤 비서의 책상 밑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녀는 평소 하이힐만 신는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책상 가장 깊숙한 곳에 등산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장 의심받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다. 며칠 뒤 모두가 범인을 찾지 못해 절망하고 있을 때 김노인은 최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최 회장은 여전히 그를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또 당신이야. 아직도 그 형사놀이 안 끝냈어. 김노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 10시 제 말대로 하시면 설계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최 회장은 김노인의 확신에 찬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압도되었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의 말에 따르기로 했죠. 그날 밤 최 회장은 김노인의 지시대로 회장실 불을 끈 채 임원들과 함께 옆방에서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회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10년간 최 회장을 보좌해온 윤 비서였습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금고를 열고 숨겨두었던 설계도를 꺼내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그때 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윤 비서, 자네였나? 불이 켜지고 윤 비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경쟁사에 거액의 돈을 받고 설계도를 빼돌리려 했던 것이었죠. 모든 것이 밝혀진 순간 최 회장은 김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함께 경외심이 서려 있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누구십니까? 어떻게 이 모든 걸? 김노인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노인과 활짝 웃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지켜드리지 못한 분입니다. 최 회장은 사진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바로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최 회장은 망연자실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김노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선대 회장님은 제게 목숨과도 같은 은인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순간의 실수로 범인을 놓쳐 회장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김노인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회장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겁니다. 이제 제 빚을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늙은 청소부가 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평생 자신을 그림자처럼 지켜온 은인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영감님, 아니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노테크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최 회장은 김 노인에게 보안 총괄 고문직을 제안했지만 김 노인은 웃으며 사양하고 여전히 청소부로 남았습니다. 다만 이제 최 회장은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장 먼저 김 노인에게 다가가 허리 숙여 인사를 건넵니다. 선생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한 노인의 묵묵한 충성심이 한 젊은 회장의 오만한 마음을 녹이고 회사의 운명까지 바꾼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곁에도 혹시 겉모습만 보고 지나치고 있는 소중한 인연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